안녕하세요. 모아에서 승강기 기능사 필기를 강의하는 문종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승강기 기능사 필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먼저 수업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수업은 총 35강입니다. 총 35강으로 해서 여러분도 아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짧게는 2주, 또 길게는 한 5주, 6주, 7주, 한 달 정도 안팎 미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 위주로 또 최대한 간략하게 좀 진행해요. 그러니까 모든 본문을 다 읽어줄 수는 없고 키워드 위주만 좀 읽어드리고 확인해 드리니까 나머지 중간중간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도 읽어보시고 교재를 좀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중간에 정지도 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직접 풀어보시고 제가 이제 풀어드리기도 하지만 그거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떻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자, 준비! 그거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 잊지 말으시고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제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은 벌써 반 하신 거예요. 나머지 반은 저랑 같이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려고 이제 화면을 준비했어요. 여기 영어로 아주 멋지지는 않지만 DNG라 써져 있어요. 보면 Do not give up.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건 없어요. 사실은 진짜 보시면 그래서 하시다 보면 너무 용어가 낯설어. 이 개념이 뭔지 몰라. 근데 설명도 잘 모르겠고 교재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에 잘 나와 있고 이게 이거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 실력이 되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흐름이나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잘 모르거나 익혀지지 않으면 계속 듣게.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보게 했어서 이게 보고 들었던 거는 시험 문제 딱 봐도 그거였잖아 하실 수 있게끔 좀 해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 승강기 자격증을 따시면 어떻게 하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겠다. 이것도 국가 자격증인데 그래서 우리 결과를 꼭 생각하세요.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좀 작긴 하지만 출발할 때는 이 악물고 했는데 하다 보면 장애물이 생겨 이게 허들이 나오기도 하고 물도 첨벙하고 그런데 이러면서 포기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 보시다 보면 자신감이 좀 생기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제 승강기 기능사가 기능사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직업이나 자격증 시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고 첫 단계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첫 시간이니까 시작은 좀 미약하고 작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시작해서 어떤 이루어진 결과가 정말로 생각 외에 했던 건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건 더 클 수 있고 진짜 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진행해봐요. 조금 자기 개인 시간 좀 할애해 주시고 열심히 한번 저랑 한번 진행해서 우리 완주하는 순간까지 같이 최선을 한번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 첫 수업부터 한번 진행해 볼까요? 교재 한번 이렇게 딱 펴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승강기 우리 개론 첫 번째 과목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 승강기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해보겠습니다. 승강기 종류입니다. 우리 승강기 종류를 보면 먼저 이제 승강기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이나 고정물, 시설물에 설치되는 일정한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화물이나 사람도 포함되지만 화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를 말해요. 이게 승강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타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 승강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게끔 만들어는 어떤 기계 장치도 있어요. 이게 기계실에 보통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기계실에 있는 기계 장치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이게 각가지 안전 장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게 접근하려면 건물의 공간에서 승강장 또 카에 탑승하기 위해서 그러는 승강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비들 총칭하는 것을 승강기라 그래요. 그래서 승강기는 크게 구동 방식 또 용도, 또 속도와 제어 방식 등에 의해서 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저희 교재에서는 대표적인 것만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승강기 구동 방식을 따라서 한번 볼게요. 구동 방식이라는 이게 움직이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로프식 있어요. 로프식. 첫 번째 이제 로프식이 있는데, 로프는 뭐냐? 일반적으로 잘 보시면 그 왜 우리 지하철 타다 보시면 이렇게 지하철 승강로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유리 타워 같은 게 딱 있으면 거기에 보면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분들 또 어르신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거기 보면 로프들이 되게 많이 감겨져 있어요. 도르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철판 같은 것도 올라오고 막 이러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로프를 이렇게 움직여서 승강기,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요. 그래서 이 방식인데, 이제 로프식에서도 권상식과 있고 이제 포지티브 구동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상식이라는 건 로프, 권상 도르래를 중심으로, 이제 권상 도르래는 로프를 감는 도르래를 중심으로 카와 반대쪽 균형추가 있어요. 균형추를 이렇게 돌리는 거고, 포지티브는 뭐냐면요, 로프나 체인을 균형추 없이 그냥 직접 이렇게 매달아서, 우리 옛날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섬에서 이게 그게 담당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물을 길러요. 우물에 이렇게 보면 우물에 표주박에 이렇게 줄을 해서, 그거 겨울철에는 이게 약간 비스듬히 해야지 얼음이 딱 깨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줄을 직접 잡아당기는 방법도 있고, 로프와 도르래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포지티브는 직접적으로 구동 모터에 연결한다. 권상식은 로프를 구동기에 권상 도르래에 연결해서 한다. 뭐 이런 게 좀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권상식과 포지티브는 이게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이게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로프식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압식이 있어요. 유압 같은 거는 우리 이제 구동 모터를 이용하지만 그 펌프를 이용해요. 펌프를 해서 그 힘을, 구동력을 유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왜 포크레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 포크레인 보면 팔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위에 실린더가 있고, 우리 사람도 사실은 2두 박근, 3두 박근 근육이 수축되고 늘어나는 원리로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런 유압의 원리로 실린더를 그 안에 이제 플런저, 우리 주사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앞에 유압의 힘을 통해서 칼을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것도 방식이 좀 있어요. 직접식은 뭐냐면 이 플런저에다가 직접 붙여요. 칼을 딱 붙여. 그래서 칼가 요 플런저가 늘어나면 올라가고 그냥 줄어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도 못 가고, 또 이것도 구조가 되게 복잡해. 땅도 파야 되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간접식으로 뭐냐면, 이게 유압 하는 피스톤과 실린더를 여기에 도르래를 연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르래를 연결해서 간접적으로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자동차, 우리 타이어 요즘은 펑크가 많이 안 나서, 그런데 타이어 펑크 나면 이 자키라고 막 돌려서 이렇게 차를 들어 올려서 타이어를 갈잖아요. 그러면 자키 돌려보면 이게 막 돌리면은 이렇게 접혀져 있던 팬더그래프라 그러죠. 이렇게 펴져서 올라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실린더와 플런저를 연결하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요 자키를 올리듯이 이렇게 팬더그래프가 접혀져 있는 게 펴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팬더그래프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어떤 종류가 있냐면 렉 피니언식이라고 기어바퀴를 연결해요. 그래서 렉 톱니 레일에다가 피니언계를 연결해서 하고, 이건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니어 모터 방식도 있어요.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지는 모터도 있지만 좌우 움직이는 이렇게 모터도 있어요. 그 리니어 모터를 하는데요. 이런 리니어 모터로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 또 스크류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우리 뭘 생각하면 되면, 어린이, 저도 이제 아들들이 이걸 사용하는데, 색연필 돌리는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사산이 있고, 거기에 돌리면 거기 나사산 때문에 이게 색연필 심이 들어갔다 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보면 교재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팬더그래프 지금 이렇게 접착 기구가 있어서 팬더그래프라 그러죠. 여기가 이제 유압 실린더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유압을 받으면 이 실린더가 늘어나면 올라가고 줄어들면 내려오고 이렇게. 그리고 렉 피니언식을 하면 기어가, 피니언 모터가 이제 모터 구동축에 이렇게 연결된 피니언 모터 원형 그 기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수직으로 설치는 승강로에 이렇게 설치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어가 있으면 그거를 타고 올라가거나, 이제 요게 올라가거나, 또 반대로 돌리면 내려가거나,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또 이제 스크류식, 요번에는 스크류에다가 이렇게 나사선을 해놓고 나사선에 맞게끔 이렇게 칼을 설치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쪽으로 우리 색연필 돌리듯이,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스크류식도 있다. 이렇게 한번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승강기 용도예요. 용도는 조금 이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시험에도 용도에 대한 내용이 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에 따라 용도를 좀 분류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승용이라 그러면 우리 왜 승용차 물론 이제 짐도 실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좀 요즘 애매한 게 많아. 뭐 전기 구동 모터다 했는데 하이브리드 지금 엔진도 들어가고 기름 엔진도 들어가고 전기도 쓰고 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승용 엘리베이터, 그래서 뭐 가격 파괴하듯이 뭐 이런 뭐 용도의 파괴 들써 하지만 이제 승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만. 근데 이제 화물용은 짐을 옮기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좀 확인해야 될 게, 화물 취급하는 1인도 가능해요. 요거 한 사람이 타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타지만 이건 화물용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는 300kg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300kg 미만인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 탑승 금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작게 만들어야 돼요. 1m 미만 사람 못 들어가게.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저 군대 가면 곤돌라. 이거 오지에 이렇게 오늘만 거기에 그 병사들 태워서 야, 너가 짐도 내려가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기술자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기. 그래서 300kg 이상. 예, 되는 거. 또 이제 요것들 일반적으로는 우리 인화용 엘리베이터라 그러기도 하고, 요즘 이 용어 잘 안 씁니다. 승객 화물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데 문제 없게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매돈 15인승, 뭐 12인승이 써져 있는 것도 있지만 750kg, 막 800kg, 1000kg 이렇게 1.5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인화용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 우리 특수 용도 엘리베이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좀 짚어 넘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 구분해 놓은 게 그런 건데, 첫 번째, 우리 소방구조용 한번 볼게요. 비상용으로 사용하는데, 비상용에 불나고라면 안 쓰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이 쓸 수 있게끔 별도로 큰 대형 건물, 뭐 11층 이상 되면은 이거 하나씩 설치해야 돼요. 뭐냐면 화재 및 소화 구조, 긴급 활동에 사실은 굉장히 이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빨리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든 층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만 하다면 구조용으로 사용하면 참 좋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서 이러한데, 이것 때는 승객용이 사용할 수 없게끔,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전환 스위치로 해서 요거는 이렇게 전환해서 쓰거나, 물론 이제 전환 스위치가 있는 경우는 거기 안내 문구가 있어요. 일반인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휠체어, 뭐 이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게 이제 있는데 사고가 요즘 좀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에서 사망사고도 났었어요. 뭐냐면 지하철에 보면 계단에 이렇게 경사형으로 해서 휠체어를 딱 얹어서 리프트가 내려가고 하는데, 이거를 본인이 하다 보면 이게 정착 안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하지만 수직형으로 좀 많이 써요. 이게 안전하게 딱 들어가면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용 이런 휠체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잠깐 그 소형 화물 한번 말씀드릴게요. 덤웨이터. 300km 이하일 때는 전격속도 1m/s 이하로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는 소형 화물용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덤웨이터라 그래요. 이 용어 자체도 좀 잘 나와요. 덤웨이터. 이렇게 웨이터라는 게 어떤 무게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나머지는 피난용, 전망용, 뭐 병원용, 이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승강기의 운행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운행 속도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면 운행하는 속도에 대해서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 이렇게 한 4단계 나누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4를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4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보면 고속도 4고 중속도 4인데 4를 기준으로 중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속은 1에서 4 정도. 그래서 중형 빌딩 아파트를 포함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래서 중형 빌딩 아파트 1에서 4고요. 1보다 이제 미만일 때 0.75가 기준이에요. 0.75 해서 저속이 됩니다. 이 0.75는 요거 외에도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또 나오고 0. 계속 나와요. 그래서 0.75. 1에서 4. 그럼 고속은 4보다 높겠죠. 그래서 4에서 6. 그래서 고속. 이건 대형 빌딩. 그럼 대형 빌딩에는 아주 초고층이 있어요. 50층 이상, 뭐 요즘 120층도 있잖아요. 그래서 50층 이상 이런 초고속은 이제 6 이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구별되시죠? 4로 하시면, 조금 수월하시죠? 4로 기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어 방식. 이제 제어 방식은 모터를, 구동 모터를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느냐, 직류냐,
교류냐 이렇게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교류 직류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엘리베이터와 직류 전동기를 산 직류 엘리베이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교류 엘리베이터에서는요, 교류 1단 속도 제어 방식이 있고요. 교류 2단 속도 제어 방식,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근데 1단이라는 거는 간다, 멈춘다. 이게 뭐 속도를 구조를 이렇게 조절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동차 변속기가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착상 시 그러니까 갖고 그냥 멈추니까 멈출 때 되게 빨리 멈추겠죠. 그러니까 오차가 크고 착상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조금 주행할 때는 빨리 가지만 멈추고 시작할 때는 조금 천천히 가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2단 속도로 조절하자. 교류 2단 속도 제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 건선과 저속 건선을 이용해서 착상이 우수할 수 있게끔 만든 것들 교류 2단 속도 제어 방식 이렇게 있고, 교류 귀환 속도 제어 방식이 있어요. 귀환이라는 것은 어떤 회로도에서 최종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그 결과값이 어떤가를 처음에 비교하는 게 궤환 또는 귀환 또는 피드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교하는 건데, 원래 지령 속도 너 몇으로 가 했는데 비교하는 거죠. 실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는 실속도와 비교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빠르면은 좀 늦게 가게 하고 늦으면 빨리 가게. 또 이랬더니 좀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 더 발전시키다 보니까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전압 공급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파수까지 변동해요. 우리 컨버터나 이런 거, 인버터 이런 거 한동안 유행했었죠. 주파수를 변조하는 방식. 그래서 이게 VVVF, 이 월드 레슬링 챔피언 WWWF인데 그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VVVF예요. 이렇게 가변 주파수, 주파수,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방식. 그래서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그래서 빠른 속도와 또 직류 전동기만큼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번엔 직류 엘리베이터를 한번 볼게요. 직류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희는 워드 레오나드와 정지 레오나드가 있어요. 먼저 워드 레오나드 볼게요. 워드. 전압을 이제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카의 승차감과 착상 시간이 짧아요. 직류가 조금 아무래도 직류 모터가 제어하기가, 왜 상시 정력이 공급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어하기가 훨씬 용이해요. 그러니까 승강기용으로 참 좋은데 설치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교류를 사용하겠죠. 우리 또 왜 일반 상용 전압이 교류니까 전환시켜야 되겠죠. 변환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구조도 복잡하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지 레오나드 방식이라는 게 하는데, 직류로 변환할 때 어떤 데서는 사이리스터라는 이게 전력용 반도체 소자, 그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이렇게 돼서 이제 정지 레오나드, 워드 레오나드, 정지 레오나드. 직류는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레오나드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에서 사지선단을 고르기 참 편하겠죠. 그래서 직류는 레오나드다 이렇게. 자, 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기는 문자와 숫자의 3단 조합. 그래서 그 용도와 이제 기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승강기 한번 타시면 이렇게 명판 탁 붙여져 있어요. 이름 있고 이렇게 제조업체 있고 연락처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표시 방법에는 이런 부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P15-CO 120에 15S. 우와, 이거 외워야 돼.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구별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앞에 정도만 좀 보시면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15는 P가 뭐를 뜻하냐면요, 승객용이에요. 퍼슨을 생각하면 돼요. 퍼슨. 영어로 퍼슨하면 우리 승객, 사람 뜻하는 퍼슨을 생각하면 15니까 15인승이라는 얘기예요. 승객 중 15인승. 왜 우리 승합차도 12인승, 12인승, 15인승 나누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종도 달라지고 그렇게.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참고로 좀 안 쓰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 여는 방식에서 한번 배우실 거예요. CO는 센터 오픈이에요. 센터 가운데서 열리는 방식. 이제 알 것 같아. 우리 전철도 보면 가운데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어떤 승강기는 왼쪽에서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고 그래요. 그래서 센터 오픈, 그건 사이드 오픈이라고 그래요. 좌에서 우회니까. 그리고 120, 이때의 120은 속력이에요. 시속이에요. 시속 120. 시속 120이면 고속도로 속도인데요. 그리고 15S면 스탑, 정지.
그러니까 15, 그러면 15층을 간다는 거예요. 15층까지 가는 게 아니라 뭐 지하에 2층 가고 지상에 10층 간다면 뭐 12층 이렇게 운행 층수를 나타납니다. 정지 층수. 그래서 스탑 생각. 이런 숨겨진, 근데 되게 보면 효율적이죠. 굉장히 모든 게 다 나타져 있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승강기나 엘리베이터 타시면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구나. 이제 기술자 되시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야 알려주시고 막 그러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승객용 제가 말씀드렸는데, P자, 그러면 이제 R이 있어요. R은 이제 주택용이래요. R은 주택용. 그 다음에 RT가 있어요. 그러면 R은 주택용인데 T는 뭐 트렁크. 그래서 트렁크를 부착해서 뭐 화물을 별도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주택용은 사실은 화물을 운반하지 않지만 짐을 보관하거나 장착할 수 있는 것 별도로 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용.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B는 뭘까? 침대, 베드. 그 다음에 E는 뭘까? 이머전시, 비상용. 그 다음에 F, 화물, 프레이트. F가 프레이트인데,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프레이트 트레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분이 이거를, 영국 작가분이 했는데,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요 동화책이 있었어요. 글이 없이 프레이트 트레인이었어요. 화물열차인데 그 화물열차가 도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풍경을 그렸던 건데 이게 화물이었더라고요. 이 용어가. 그래서 화물, F. 그래서 화물입니다. HP, 그러면 유압식 승객용이고요. H가 붙으면 유압입니다. HR은 아까 R이 주택이니까 유압식 일반 주택용 이렇게 됩니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단원 조금 끝나면 문제 한번 풀어봐서 확인하고, 또 이 문제가 또 기출문제나 계속 좀 반복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익혀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 운행 속도. 우리 고속은 4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1에서 4가 중속이면 4 이상. 그래서 4에서 6이 고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에서 6 이렇게. 그럼 초고속은 6m/s 이상. 그 다음에 저속은 0.75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속은 1에서 4. 방금 처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300km 이하의 소화물, 화물이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는 그 뭐였어요? 덤웨이터. 덤웨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300km 미만. 직류 엘리베이터 방식인 것은 두 가지였어요. 워드 레오나드, 정지 레오나드. 어디 있어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 어렵지 않으시죠? 익혀지다 보면 금방 익혀지실 거예요. 승강기 일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식과 승강로와 승강장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건물에 들어가면 승강기를 타기 위해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일반 공간이랑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분 승강장이고요. 실제로 카는 우리가 타는 공간이에요. 카가 움직이죠. 그리고 카를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수직 공간으로 뻥 뚫려있는 그곳이 승강로예요. 카가 다니는 곳. 우리 전철로라면 전철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카가 움직이고 하다면 승강로에 어떤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보관되고 그게 설치된 곳을 기계실 이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별하시면 대충 되네. 왜? 승강기는 시스템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기계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기와 건상기 뭐 이런 게 설치되어 있고요. 카는 움직이는 우리가 탑승하는 공간, 또 화물이 있으면 화물이 적재하는 공간. 승강로는 그 카가 움직이는 공간, 승강장은 우리가 이제 탑승하기 위해 일반 공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연결되는 구간. 이렇게. 자, 승강기 동작 원리 한번 볼게요. 우리 전기식 엘리베이터 저번에 한번 잠깐 봤는데 이제 조금만 세부적으로 볼게요. 모터가 장착된 권상기라는 것은 이제 로프를 감아서 와이어 로프겠죠. 그래서 로프를 걸고 로프의 양쪽에 칼을 균형추를 연결해서 운행하는데, 한번 보시면 카가 있으면 교재 그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가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 보상하기 위한 균형추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걸 권상기를 통해서 돌려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보면 승강기와 균형축, 승강장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유압식은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 이제 요 로프가 어떻게 없어지고 뭐가 있으면 여기에 실린더와 플런저가 있어서 유압을 탁 넣어주면 이게 쭉 내려오면서 카가 올라가고 쭉 줄이면 쭉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있잖아요. 전철이나 뭐 공항이나 큰 시설에 보면 많이 설치되는 백화점.
이게 승강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보면 구동계의 체인을 연결해서 계속 우리 계단이, 스텝 계단이 계속 올라가서 이게 시간당 승객을 수송하는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승강기 조작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이제 조작 방식에 따라서 운전원을 통해서 하는 반자동식과 운전에는 없어요. 자동으로. 왜 우리 이번 전철도 보면 9호선이나 시내 뭐 수도권에 보면은 뭐 분당선 이런 거 보면 운전원 없이 신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탁 멈추고 탁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자동식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 반자동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운전원이 탑승하는 건데 운전은 무조건 타는 게 아니라 보면 카 스위치 방식, 운전원이 카에 탑승해서 스위치를 눌러주는 게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신호 방식이에요. 운전원은 도어에 문만 열어주고 실제로 탑승객이 몇 층에 가는지 몇 층에 눌러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카 스위치 방식, 신호 방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전자동식을 한번 볼게요. 운전원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단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식. 한번 눌러요. 누른가 보면 얘가 딱 누른 호출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다른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하지도 않아. 그걸 저장해 놓지도 않아요. 얘가 끝나야지만 다음 신호 그때 눌러야지만 하는 게 단식 자동식입니다. 다른 호출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하니까 승합 전자동식이 생겼어요. 승객이 이제 탑승해서 자기 조작번호 버튼을 눌러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한 개. 그래서 상승과 하강 두 개의 버튼은 저기에 있어요. 어디? 승강장에 있어. 나 올립니다. 내려갑니다. 이것만 누르시고 실제로 탑승 인원들이 해서 탑승 인원들을 통해서 운행되게끔. 그래서 승합 전자동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1층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아파트 출퇴근식 보세요. 2층에 내리신 분 없잖아요. 다 1층에서만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선 무조건 1층에 먼저 내려가요. 2층에 내려간 다음에 2층에 다 내려준다. 다음에 뭐 3층이야? 그럼 3층 갔다가 또 내려줘요. 그럼 다음에 어디야? 5층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우선 1층으로 하강한다는 거. 하강 승합식.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한 대 갖고는 안 돼. 아파트도 한 대 갖고 안 되죠. 이게 층층이 있는 세대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군승합 한 두세 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벌써 한 개의 호출에 한 개가 다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면 이 호출 아닌 거는 다른 거를 써요. 뭐 어떤 때는 뭐 짝수층, 홀수층이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군승합 두 대, 세 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대형 건물은 세 대에서 여덟 대 막 이렇게 뭐 건물 면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병설로 쓰니까 이거 진짜 한 명이 여러 키 누르고 그러면 한 대만 가면 될 거, 다른 것도 움직이면 효율도 떨어지고 고장도 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군 관리, 왜 군대처럼 대형으로 관리해야 된다 싶어서 이제 병설로 이제 연결을 해서 세대에서 였다. 이거 숫자가 좀 중요해요. 아까 승합은 한 대, 세 대 그렇다면 이제 군 관리는 세대, 여덟 대 정도, 적어도 세 대 이상. 그때는 효율적으로 해서 승객의 대기 시간 없이 딱 눌러놓으면 세대에서 여덟 대에서 그 가장 근처에 있는 건 먼저 가고 나머지는 누른 것도 반응도 안 하고 없애져 삭제시켜버리고 이렇게 군 관리 방식입니다. 우리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세대에서 두 대에서 세 대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면서 호출에 단 한 대만, 이거 두 대, 세 대는 뭐였어요? 군 관리? 아니에요. 군 승합이었죠. 이렇게 군 승합.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어때요? 뭐 어렵진 않으셨죠?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